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N 뉴스입니다.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오늘 두 번째로 발령됐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까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첫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지난 14일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 등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날씨였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위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미세먼지 악화로 두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오늘 다시 세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의무 채용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최소 18%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했는데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앞으로 지방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 인재를 전체 채용 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채용 비율을 3%씩 늘려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전체 200명 중 최소 36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이제 국가정보학과라든지 지적증명 관련 학과들이나 좀 기회를 좀 더 열어놓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DN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샛들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취약지역으로 남아있던 전북 익산시 내 역세권인 창인동 일대가 샛들마을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철도관사 주변이 익산대로 3길 11 1호는 좁은 골목길, 버려진 빈집, 낡은 슬레이트 지붕 등 모든 시설이 낡아 열악한 환경 속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총 사업비 69억 2,4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뜰마을을 추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KTX 익산역 샛들마을 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에 국가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일자리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가로 환경 개선, 공원 녹지 조성, 생활안전 및 안내, 주택 정비 지원, 공동체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 인프라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 쓰레기 집화장을 신설했고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보안등 개선 및 추가 설치, CCTV를 추가 설치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 정비, 담장 정비 등 가로 환경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DN 홍재희입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정리하고 지역 인재 취업 연계 등의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18년 충북 혁신도시 포럼이 지난 16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김선배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은 충북 혁신도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비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와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6일부터 전라북도에서도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경모 기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1000만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16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내용은 주민 자치권 신설과 자치 입법권 및 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는 2월 말까지 시, 군, 읍면 단위 민원실 서명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은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합의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서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은 1000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5.18 진실규명대책위는 지난 16일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에 5.18 정신이 누락된 것과 국회에서 진상규명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선포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1일 교육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은 전북의 혁신학교가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됐다고 밝혔었죠. 이에 전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6일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때문에 일반 학교가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며 혁신학교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학교는 예산과 교원 인사, 학급당 학생 정원수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 학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했으나 성공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혁신학교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가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실패한 사례일 뿐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와 교육 격차를 늘리게 되고 역차별하는 것이 혁신학교라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은 전북의 혁신학교가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인천형 업무용 택시 제도가 지난 15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에 나섰는데요. 이 택시 제도는 전용 카드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택시 승차장에서 송도 라마다 호텔까지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택시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또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신규 고객으로 수요 창출을 하고 공무원의 출장 지원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제도로 직원 업무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제주도가 도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CCTV 시스템 고도화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올해 21억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외국인 밀집 지역과 생활권 취약 지역 등 84개소에 방범용 CCTV 378대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사업비 2억 6,300만 원을 들여 130만 화소 CCTV 91대를 HD급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 여성가족재단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는 등 여성 구직 및 창업 지원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약 300여 명의 여성 전문 인력을 배출했고요. 19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허례허식을 벌인 작은 장례 문화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제1호 작은 장례 실천 서약식을 가졌는데요. 서약은 수인은 평소 즐겨 입던 옷으로, 관은 소박한 관으로, 하객 음식 대접은 필요한 양만큼 바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호 작은 장례 실천 서약식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은 작은 장례 문화 실천 서약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